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20만 년 전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없어서 못 먹었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앞에 두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일은 극히 최근에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암흑기라 불리는 유럽의 중세시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혈색이 좋고 활동성이 있어 보이는 여체는 원죄를 상징했으므로 금욕을 통해 파리하고 깡 많은 육체로 진앙심을 증명한 여성들을 정숙하게 여겼습니다. 금식뿐 아니라 독초에 가까운 약물을 이용해 죽어가는 외모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 치열함은 오늘날의 다이어트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어트라는 용어도 없었고 건강이나 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최초의 다이어트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864년 영국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 출판되었는데 최초의 다이어트 관련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의사였던 윌리엄 벤팅은 체중 관리를 전혀 하지 않다가 너무 뚱뚱해져 신발끈조차 스스로 묶을 수 없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중 감량을 연구한 끝에 다이어트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전까지 체중이란 키처럼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벤팅은 설탕, 녹말, 뿌리채소를 먹지 말 것을 권장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저탄수화물, 고단백 다이어트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의 체형이랑 좀처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의 다이어트는 뚱뚱해진 것을 막기 위한 정상을 위한 식이요법이었을 뿐입니다. 정상 범위의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고육지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발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칼로리 계산법이 등장한 이후일 겁니다. 음식을 먹으며 맛과 질감만 생각했었는데 칼로리 계산법 유행 이후에는 콩 한 쪽을 먹어도 열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태우려면 얼마나 활동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칼로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1917년 룰루 헌트 피터가 발견한 다이어트와 건강을 칼로리로 라는 책자가 200만 부 팔린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다 낮은 칼로리의 음식 섭취를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영양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묶을 수 없을 만큼 비만한 사람을 위해 시작된 다이어트가 보다 더 마르기 위한 극단적인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건강이 어찌되든 괴념치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의학, 영양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도 없이 금단의 영역에 손을 뻗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욕구가 과열되자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뒷감당은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잡지나 TV에서 소개되었고 고전 동요처럼 입과 입으로 전달되며 더 극단적인 방법들이 보태어져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1913년 음식을 천천히 32번 씹고 즙만 삼킨 뒤 나머지는 뱉어내는 호레이스 플래처의 플래처라이징 다이어트. 1920년 포도만으로 하루 800kcal를 섭취하는 포도 다이어트 등 시대를 풍미하는 다이어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밥 대신 칼로리가 낮은 채소를 먹으면 날씬해진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무게가 줄어든다. 담배를 피우면 군것질 욕구가 사라져 살이 빠진다. 근거를 알 수 없는 민간 욕구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는 촌충이 들어있는 알약을 먹는 기생충 다이어트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제철 겸 살충제인 디니트로페롤을 복용하는 상식밖의 다이어트로 여성 12명이 사망하거나 실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저지방 무지방 다이어트법이 따라 유동식만을 섭취하던 여성 58명이 사망했습니다.
비만은 흡연이나 당뇨병 같은 일종의 생활습관병입니다. 비만은 수많은 성인병과 합병증으로 우리를 죽음과 가깝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만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은 비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거부감은 비만이 아닌 사람도 비만으로 만드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울의 탄생이 미모에 대한 집착을 가져왔다면 체중에 대한 강박을 불러온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중계입니다. 저울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지만 인간의 무게를 제어할 필요성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저울 역시 널리 보급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1990년대 보급형 체중계가 등장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극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전까지 몸무게는 병이 생겨 병원에 갔을 때나 혹은 학교에서 신차 검사를 할 때나 재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체중계가 올라서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몸무게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데 크게 활용하지 않던 생활에서 몸무게가 자신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판단하는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몸무게를 체크하는 것을 그쳤다면 좋았겠지만 아름다움이 무게로 수치화되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 균형 잡힌 몸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체중이 평균을 넘어서거나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때까지 만족하던 자신의 몸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인정받던 아름다움이 수치 앞에서 부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울의 무게는 여성들에게 보다 날씬하고 수치적으로도 가벼워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몸무게를 측정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급된 체중계가 여성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새해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한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몸의 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체중계에 올라서시나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인가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건강함이 비정상으로 표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자신의 몸에 강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